조금 더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으로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예를 든다면 17개 중에 뭐 A는 2번 있고 B도 2장 있고 C는 8장 있고 뭐 D는 5장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 철수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이걸 갖다 인코딩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숫자로 표현해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A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1101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보내는 거예요. 1과 0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이 약속에 따라서 1은 A로 좀 번역하고 0은 B로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하면 원래 보낸 글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바꿔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보낼 때 0과 1로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0과 1로 보낼 때 어떻게 바꿀 거냐가 인코딩이에요. 자, 이렇게 바꿔서 보냈어요. B는 이렇게 보냈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무슨 말인고 하니? 철수는 어떤 때는 A가 나오고, 그럼 2자릿수, B는 1자릿수, C는 3자릿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게 C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그 자주 나오는 거를 바보같이 철수는 3글자로 3자리 보내잖아요. 근데 영희는 2자리 보내잖아요. 자주 나오는 거를 금방 보낼 수 있겠죠? 자주 나오는 걸 금방 보내니까 이것저것 보낼 때 평균적으로는 영희가 더 빨리 보내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는 이 엔트로피로 계산하면 그게 바로 평균 길이가 돼요. 기대값이에요. 길이의 기대값. 아무거나 보낼 때 그 길이의 기대값. 그것이 더 짧은 사람이 엔트로피가 낮아서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줄일수록 정보 전달은 더 신속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영희처럼 이런 방식으로 할까? A는 지금 A 하나 보내려면 다섯 자리나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A는 자주 안 나오거든요. 자주 안 나오는 숫자는 좀 길게 보내도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희처럼 이렇게 스마트하게 인코딩을 할까? 이런 문제를 이제 그럼 어떤 게 좋은 인코딩일까? 이걸 다루는 이제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 분야는 당연히 최적화를 써야 되고, 최적화지만 연속 최적화가 아니라 이산 최적화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합적인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적분을 써서 하는 그런 최적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희는 더 최적화를 더 잘한 겁니다. 자주 안 나오는 숫자는 좀 길게 보내고, 자주 나오는 숫자는 좀 짧게 보내서 평균적으로 좀 더 빨리 가도록 영희가 최적화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정보를 다룰 때 이 최적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를 든다면 이게 그 엔트로피 인코딩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 5개를 보냅니다. 근데 분포가 이래요. 그러니까 A1이 더 자주 나오고, A3는 좀 덜 자주 나오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갖다가 보내는데, 그걸 갖다가 요거는 00으로 이렇게 그냥 보통 균일하게 웬만한 학생들한테 이거 인코딩 해보라고 0과 1로 바꿔서 보내라고 하면 아마, 4개니까 00, 01, 10, 11 이렇게 보내면 되겠네. 그 보낸 다음에 받은 사람은 다시 11은 A4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왜냐면 전송할 때는 1과 0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1과 0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코딩을 해서 보내는데 보통 학생들한테 인코딩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균 길이는 한 심볼당 두 자리를 보내야 되니까 항상 그러니까 더 많이 보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인터넷에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낼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보내느냐 이걸 다루는 문제인 거예요. 전송 속도를 다루는 문제. 근데 정보의 전달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바로 같은 짓이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호프만 코드라는 걸 사용해서 이걸 더 스마트하게 하면 평균 1.85 비트만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평균적으로 두 자리는 안 보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빨리 가겠죠. 이게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터넷 뒤지지 말고 이거 실제로 이게 최적인데 이거보다 더 짧은 건 없어요. 이런 거 한번 직접 디자인해보라고 제가 숙제를 내기도 하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펀딩해요. 인터넷 뒤지고. 근데 이것도 한번 숙제로 학생들이 직접 해봐도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그건데 어떻게 하냐면 제일 자주 나오는 심볼이니까 얘는 가능하면 한 자릿수가 적은 게 좋죠. 자주 나오는 거는 빨리 보내야 되니까 자주 나오는 걸 한 자리로 보내자. A4는 제일 더 자주 나오니까 0.05밖에 안 되니까 더 자주 나오니까 좀 길어도 어차피 전송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전송을 자주 해야 되는 거는 가능한 한 자릿수만 쓰고 전송을 가끔만 해도 되는 이런 거는 A4는 왜냐면 진짜 안 나오니까 확률이 그런 거는 좀 길게 보내도 큰 문제가 없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인코딩입니다. 아까처럼 11, 00, 01, 10, 11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 봐도 세 자릿수 전해야 되니까 시간 더 걸리잖아요. 그죠? 아까는 다 두 자리만 보냈는데 근데 문제는 세 자리 보내지만 이 세 자리 보내는 일은 자주 안 생기거든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산 최적화를 이용해서 구하면 이게 최고의 가장 빠른 전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산 최적화라는 게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래요. 요즘 최적화 이론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빅데이터 시대 그런 최적화 이론 중에서도 예전에는 주로 우리가 연속 최적화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불연속적인 최적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데이터의 전송을 빠르게 하는 방식이죠. 당장에 어려운 수학도 아닌데 그냥 보통의 그냥 라이브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분명히 빨리 전송돼요. 좋은 거. 고등학교에서도 요즘 이산수학 조금 배우죠? 안 배웠나? 제가 잘 배우나요?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앞으로는 저는 이런 종류의 수학이 고등학교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는 얘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 이산 최적화의 문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여기는 D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0과 1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최적화 이론을 다루면서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전달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깊이 아주 어려운 수학이 아닌데도 상당히 깊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보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좀 전에 말한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에 가서 우주 탐사를 할 때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큰 데이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지구로 올 때 무슨 태양의 흑점형 때문에 자기장이 발생하고 또 오존층에서 온갖 자기장이 발생하고 이래서 0과 1들의 신호가 올 때 그것들이 0이 1로 바뀌고 1이 0이 바뀌고 전기 신호에 노이즈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진 신호가 엉뚱한 사진이 오거든요. 이걸 원래 걸로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가 아까 말한 코딩의 정보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이론을 좀 더 적용하면 심지어는 그런 에러들을 자동으로 교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 탐사는 이러한 코딩 이론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주 탐사 열심히 해도 거기서 가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오염된 데이터가 지구로 전송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코딩 이론을 사용해서 이런 우주 탐사에 적용되고 있고, 게다가 음악 CD에다가 음악을 역시 0과 1로 바꿔서 디지털로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이게 이제 0, 1 이렇게 레이저로 깎는 게 이게 이제 먼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모가 되거나 해서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CD나 DVD에 영화가 저장된 영화가 엉뚱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원래의 영화가 이게 재현이 안 되겠죠. 이것도 결국 코딩 이론을 씁니다. 그래서 코딩 이론을 써서 거기서 생긴 노이즈를 역시 원래 걸로 복원합니다. 그러니까 코딩 이론이 없으면 이런 저장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최근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건 호주에서 있었던 문제인데요. 각 가구별로 사용하는 각종 전력량 데이터를 가지고 역시 그 최적화 이론을 써서 효과적인 에너지,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의 최적화 이론이 적용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들 또는 속도회사의 경우에도 열차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을 역시 방대한 데이터의 최적화 이론을 사용해서 역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도로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 고속도로에 속도가 빨라지면 왜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 카메라에서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또 사람들 가속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히든 카메라가 있어서, 보통 카메라가 있어서 사고가 주느냐 느느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논쟁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수학자들은 데이터 다 놓고 역시 그거로부터 이제 그 데이터의 의미를 읽어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사고를 감소시켰다는 게 현재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데이터를 모아서 역시 최적화에도 적용해서 분석합니다.